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그간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을 이어왔었던 거에 비하면 요 며칠은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또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는 등 조정의 압박이 상당히 큰 증시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획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해두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일정 부분 계속 확보를 해 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녹록지가 않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간 시장은 시바이러스로 인한 이 셧다운에서 각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요 며칠 한 이틀 정도 해서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 이슈에 추가적인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홍콩 보안법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 지수의 하락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홍콩 보안법 제정 전에 일단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1단계 무역 합의를 그 전날이죠. 그 전날 1단계 무역 합의를 깨겠다. 중국이 필요 없다. 나를 짜증나게 한다. 라고 강수를 들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장이 마감하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홍콩 보안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었고, 오후 들어서 11시 반 12시 시점에 저도 사실 그 시점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사실 일부 대응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놔둔 종목은 물려버린 종목도 생기게 되고요. 왜냐면 장중에 대응을 못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겼는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항생 지수가 한 2.5%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코스닥이 4% 가까운 4%대의 급락을 좀 맞게 됩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코스닥 증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 지수보다도 10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정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조정이 1차적으로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급락의 흐름보다는 계단식 하락으로 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식은 이러한 파동을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의 파동이 이제 조정파라면 이 파동이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 파동 자체가 얕하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깊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분명히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려로 일단 시장은 오늘 크게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몸을 사린 이후에 내일장을 대응하시고, 내일 시가가 만약에 급하게 떨어진다 하면 오히려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미 발생됐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포가 아마 내일 시가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일 시가에 만약에 미 증시가 이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 하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시가가
개파락 출발을 할 거고, 이 개파락 출발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가 아마 내일 저가가 돼서 일정 부분 올라오는 반등의 폭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치만은 네,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또 지수가 움직여 준다면 일정 부분의 현금은 네,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놓고 네, 좀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미 증시는 뭐 항상 나오는 이슈죠. 경제적에 대한 기대감, 또 유럽 집행위 회복기금 조정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또한 장 막판에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면서 8%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전날 좀 경제 좀 급락을 했던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또 코스닥 쪽에 IT 섹터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네, IT 섹터가 좀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간 게 좀 아쉬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IT 섹터도 그 안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이번에 눌림 이후에 진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오전장 상승 이후에 뭐 나스닥이나 그 외 증시는 사실상 양호했으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고점에 대한 이 차익 실현의 압박 등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어제 마이크론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전기 등 전기전자 관련주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후장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치만은 오늘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한은의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뭐 얼마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2.5% 정도의 배당 이익과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주가의 위치를 보면 네,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며 삼성전자를 그냥 지속 매수 또는 보유하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네, 시장 자체가 약간의 하락장의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죠. 즉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은 정강후약의 흐름이 자주 나오는데, 뭐 지금이 하락장은 아닌 상승장 안에 조정장이기 때문에 정강후약의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저 또한 장 초반 뭐 시가에 뭐 테마주를 공략을 하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IT라든지 그 반대 종목을 시가에 들어가면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또 물량을 줄이고 뭐 이제 수익난 종목에서 또 손실을 줄여버리고 하는 그 비율이 요즘 들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강 후약의 장세가 진행이 된다면 네, 최대한 오후장 뭐 2시 이후에 눌림대 종목을 들어가서 네, 시장 반등 때 매도하는 네, 전략으로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홍콩 보안법이 시간 폐장 이후에 나와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시장이 개파락을 하게 되면 이쪽이 강하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고점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재료 노출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쿠팡발 먼저 이태원에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뭐 다른 곳 등등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에서 다시금 2차 확산이 진행되면서 또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진단키트, 알코올 관련주들이 반등합니다.
이쪽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매매도 해서 지금 넘어갔는데요. 실적이 나오는 네. 뭐 진단 키트를 하더라도 뭐 시젠, 랩지노믹스 정도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도 한국 알코올 정도 실적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계약을 하는데 지금 뭐 계속 등교가 연기가 되고 또 취소가 되는 바람에 YBM 넷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YBM 넷을 예전에 매매를 하고 지금까지 매매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해요.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 즉 테마주만 지금 돌아가고 나머지는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종합하자면 지금은 시장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되 좀 잠시 지켜보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수는 강한 상승 추세 중 하락이라 급락보단 조정이라면 계단식 조정이 나올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해놓고 횡보 구간이 올 거예요. 지수도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면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나와야죠. 네, 지그재그가 나오면서 다지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네, 그때가 네, 재차 지수 단으로 볼 때 공략할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조금 먼 발치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닥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는 섹터별로 지속적으로 가는 섹터가 있을 거며 이렇게 떨어져 가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수가 반등 하락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정기라고 할게요. 조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지속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고 잘라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보유 및 홀딩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보유 종목 관리를 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네,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면 지수를 하나 놓고 볼게요. 코스닥이 상당히 좀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도 이렇게 5% 가까이 떨어졌을 때 아래 꼬리를 강하게 잡아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반등이 살짝 아쉬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의 강도가 예전보다는 살짝 아쉬운 모습이고 겨우 11선에 버텨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추가 하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걸쳤다가 올라갈 걸로도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21선을 재차 타치할 수도 있고 장중에 잠깐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밤 나스닥이 상승을 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5일선을 깨져 있는 증시가 강한 상승 추세는 5일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지금 5일선이 깨져 버렸어요. 오늘 5일선이 깨지고 이탈하는 모습. 내일 5일선을 맞고 밀린다면 하락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할 때 5일선을 닿을 때 예를 들면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다면 일일이 다 대응이 어렵고요. 그리고 지수를 보면서 동시에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를 해 놓고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내일장이 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는 이러겠죠. 지금 강하게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왔던 증시는 뭐 과거를 돌아가서 본다면요,
필연적으로 11선을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깨면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이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 장기 이평선과의 이 이격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밀린다면 여기서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평평해지려면 이렇게 맞고 하다가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장기적으로 끝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항상 이런 구간이 나와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평선이 꺾인다라는 거는 이 20일의 평균값이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21선이 꺾인다라는 거는 주가가 적어도 20일 동안은 이 아래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해놔야 버틸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좀 내리면 좀 사고 싶은데 기회를 잘 안 주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견조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밀려도 얘는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많은 신규 투자자가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평선을 수렴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1선을 저항을 맞았고 눌렸다가 돌파 이후 안착을 할 건데 61선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얘는 정석적으로 갈 겁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베팅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나중에는 다 돌리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는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밀었으면 좋았겠는데 주도주라 밀리지가 않네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을 좀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 같이 이런 갭 메우기의 형태를 띌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간 주도했던 섹터 중에 2차전지 비메모리가 있다면 비메모리보다는 2차전지가 좀 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로 보면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SNS텍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SNS텍은 하락폭이 더 깊으나 에코프로, BM은 하락폭이 더 였다 라는 정도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PNT, CIS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종목들 볼게요. 뭐 테스나도 많이 밀려버렸어요. 종목이 이런 거는 그냥 밀리면 하단에서는 받아서 그냥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물려도 그냥 끌고 가는 종목으로 가야 될 거고 HLB가 이제 다음 주에 아스코에서 16개 항암제 이슈가 발표가 되죠. 그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봅니다. 저는 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수익 종목으로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넷은 전일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맨날 매매 잘 된 것만 올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손실난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전일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되고 종가에 잡아서 계획은 여기였어요. 오늘 여기가 치면 매도다라는 계획이어서 그래서 저는 시가에서 부분에서 다 매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매매는 참 많이 해요. 매매는 많이 하고 뭐 잘된 매매도 있을 거고 잘 안 된 매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매매 중에는요. 어, 자, 일단 종목군들 좀 보면서 하죠.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은 전일 남선 알미늄 그리고 이월드를 두 개를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전일 하루 종일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어, 이제 막판에 주가 베팅 추가해서 시가에는 잘 팔았고 여기에서는 계획대로 매매를 해서 넘어가고 아주 소량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 들고 있는데 뭐 이거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놔뒀는데 오늘 장 이때죠. 이때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 회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말씀 좀 해줬는데 이 이낙연 관련해서 이번에 뭐 당권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개월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좀 급격하게 급락을 초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 축소, 네, 매도를 말씀 좀 드렸고 이게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은 맞죠. 당연히 매도 대응은 맞고요.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하락의 강도가 여기까지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갈지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리는 거를 확인하고 이때 아마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카페24 카페24는 이번에 하락할 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락할 때 전부 다 이때 들어가서 다 매도가 되고 이런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원대 자리가 오면 참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도 바닥에서 벌써 2만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6만원만 잡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추후에 이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네, 그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파동론으로 보면 정확히 엘리어트죠. 막판 이 각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은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이 정도 언저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언저리가 그래야 긴 틀에서 첫 번째 파동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제가 좀 매매 완전히 좀 당한 매매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사서 물렸어요. 네, 손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디에프가 물렸습니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은 빅텍이 올라오고 이때 점심시간 먹으러 가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 구간이 무너지면 여기에 손절이든 스탑로스든 걸어놨어야 돼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이 깨지면 급락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 이제 오늘 대응이 안 된 종목이 이게 대응이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락이 갑자기 깊어져서 순식간에 대응 자체가 안 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은 지금 계속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매도를 했죠. 어제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오늘도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일 고가에서 매도를 다 하고 오전에 매수를 해놓고 조금 팔고 밥 먹으러 가면서 걸어놓기는 위에 걸었어요. 2,400원에 걸어놨더니 매도 체결이 안 돼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추가로 더 사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물량 다 팔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지수 극도로 급락할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조금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네요. 원래 여기에서 재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일단은 시간 외에 빠진 부분은 전체적인 지수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유증가 확정 이슈가 있어서 마지막 슈팅을 남겨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매는 이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라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기보다도 여기에서 어떻게 가는지만 공부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보락 오늘 미중 분쟁 관련해서 참 여러 종목들이 급등락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히토류 관련해서 티플렉스가 오늘은 대장이었죠. 어제 오늘. 그리고 시간 외에 급등을 하면서 마지막인 내일 풀꽃을 한번 더 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히토류는 너무 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보락은 시간에 좀 밀렸죠. 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찌라시도 나왔고 장중에 이 기사죠. 이게 이제 몇 시야? 53분에 이때 겁니다. 53분에 나오면서 1분봉으로 보죠. 53분에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디서 봤겠나 대량 체결 창에 뜨고 기사가 바로 나길래 여기서 따라 붙어 가지고 이렇게 좀 팔았어요. 이렇게 팔고 이제 내일장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파동이라면 거래대금은 오늘 좀 터졌습니다. 막판에 좀 터졌고 시간에 눌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2,040원에서 50원 정도가 이탈이 안 된다면 이 정도 거예요. 이 정도 구간 2,030원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간에서부터 사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죠. 누군가는 힘을 모았기 때문에 찌라시를 터뜨렸다라고 보여주고 그동안 모았던 애들이 차익 실현하고 다시 간다면 이 정도 구간이 내일 공략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이어진다면요. 이 기사에 나온 원료의약품 시장 부각 이게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테마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료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지만 얘도 그 예전에 끼가 있는 놈이라 예전에 이런 끼가 좀 있었죠. 이때는 그 LG 구강모 회장이 이제 상속 받으면서 LG 관련 주로 올랐었죠. LG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그렇게 질은 좋진 않아요. 질은 그렇게 좋은 종목 아닌데 이러한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끼가 한번 터질 때는 또 강하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젠 시간에는 지금 홍콩 인권법 때문에 다 밀린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 얘도 인권법 때문에 좀 못 갔는데 내일장 이쪽 섹터 그걸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은 들어간 게 알콜은 좀 밑에서 이 구간에서 좀 잡힌 게 좀 있어서 이 알콜은 좀 들고 가고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이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잡힌 게 있어서 좀 들고 가 보네요. 그래서 내일장 아마 내일도 좀 이슈가 이어지고 또 주말에 또 이런 불안감이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월요일까지 이 C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판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해지 및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